2020년 10월 26일 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네이버 CJ 6천억원대 주식 교환. 콘텐츠 물류 공룡 도약.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주식 약 3천억원어치인 179만 1,044주와 CJ E&M 주식 1,500억원어치인 109만 5,690주, CJ E&M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 1,500억원어치인 187만 7,345주를 취득한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는 CJ 대한통운 지분의 7.85%, CJ E&M 지분 4.996%,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6.26%를 갖게 됐습니다. 기존에도 콘텐츠 분야에서 대형 플랫폼으로 꼽히던 네이버와 CJ E&M은 전략 제휴를 체결하면서 공룡급으로 영향력을 더 키울 전망입니다. 또한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은 네이버의 국내 1위 택배 인프라와 CJ 대한통운의 아시아 최대 규모 이풀필먼트 및 물류 인프라의 결합으로 이커머스 물류 분야에서도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품질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현대차 3분기 적자 전환. 현대자동차가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 밝힌 대로 엔진 관련 총단금을 반영하며 3분기 영업손실 3,138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2010년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이후 분기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판매가 감소했고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추가, 충당금 등 품질 비용으로 2조 1,352억 원을 반영한 탓입니다. 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 2천억 원, 매출 16.3조 원 8.2% 증가. 기아자동차는 26일 2020년 3분기에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충당금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3.0% 감소한 수준으로 선방했습니다. 매출은 1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늘었습니다. 상속세 재원, 삼성 오너가 보유주 강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이후 증시 참가자들은 삼성 관련 상속세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6일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13.46% 오른 11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 SDS와 삼성생명은 각각 5.51%, 3.8% 올랐습니다. 기관투자가는 이날 삼성물산과 삼성 SDS 등 주요 그룹주를 대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삼성물산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삼성 SDS도 4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기관의 순매수 1위, 5위 종목이 각각 삼성물산과 삼성 SDS입니다. 환율 1,130원도 깨졌다. 수출 비상.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127.7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12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3월 21일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로 원 달러 환율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미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돈을 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임원 5명 코로나 줄줄이 확진. 우리은행 핵심 임원 5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모 대학에서 개설한 최고 경영자 과정인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은행 기업 임원들과 전문직 인사,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위직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됩니다. 윤석헌 은행권, 소비자 펀드 피해 적극 구제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펀드 불안전 판매 등으로 초래된 금융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윤 원장은 또 은행권의 펀드 불안전 판매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최근과 같은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펀드 판매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G 반영한 새 회계 기준. SK주도로 한국에서 첫 논의.
기업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핵심 요소인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제대로 측정하고 회계에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관련 노력을 공유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GM 노조, 잔업특근 거부, 사측 1,700대 생산 차질 우려. 한국GM 노조가 2020 임금 협상 중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의 쟁의 행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사측의 1,7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유감을 밝혔습니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 간 극심한 의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총 19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연내 증권시장 진출.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준비법인은 지난 8월 말 본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내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인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증권사 라이선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토스는 예정된 절차대로 인가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토스증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사의 증권업 진출은 카카오페이 증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인수전에 GS건설 합류. 두산그룹 자구안 대책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두산 인프라 코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력 후보인 현대중공업에 이어 최근 GS건설까지 인수전에 합류하면서 두산 인프라 코어 인수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유력 후보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GS건설까지 합류하면서 두산 인프라 코어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은 6곳으로 늘었습니다. 한진택배 심야 배송 중단. 업계 첫 선언. 한진은 이날 심야 배송 중단, 분류 지원 인력 투입 등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밤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배송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합니다.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하고 화수요일에 몰리던 물량도 다른 날로 분산될 수 있게 고객사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분류 업무를 지원할 인력도 1,000명 투입됩니다. 분류 업무는 택배기사가 배송 전 서부터미널에서 자신의 구역 물량을 분류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최장 5에서 6시간씩 걸리는 탓에 분류 업무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전기차 수문 공신 SK넥실리스. 기술력 생산량 쑥쑥. SKC 투자사 SK넥실리스가 SKC 일원이 된 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동박 부문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박은 주로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음극집 전체 역할을 하는 얇은 구리막입니다. SK넥실리스의 동박 기술력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3년 두께 6마이크로미터의 동박을 세계 최초 양산했고 2017년에는 5마이크로미터, 2019년에는 4마이크로미터 동박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했습니다. 이 기술력은 업계 평균보다 5에서 8년 앞서 있습니다. 동박은 얇으면 얇을수록 2차 전지의 경량화, 고용량화에 기여합니다. 두께 감소만큼 무게가 감소하고 활물질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지의 고용량화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SK넥실리스 설명입니다. 너무 싸게 팔았나? 쌍용차 3분기 순손실 전 24억 원. 쌍용 자동차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쌍용차는 3분기 매출 7,057억 원, 영업손실 932억 원, 당기순손실 1,024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쌍용차는 2017년 1분기 이후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3분기 판매 대수는 25,350대로 지난해 3분기보다 18.5% 감소했으며 매출은 15.5% 줄어들었습니다. 쌍용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와 국내 시장 수요 위축으로 판매와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너 횡령 삼양식품
감사위원회 설치, 경영 투명성 강화.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삼양식품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부인으로 지난 3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장직을 내놓았다가 지난 8일 복귀했습니다. 김 사장은 사내이사와 동일한 숫자의 사회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자산개발, 코로나19 타격에 희망퇴직 단행. 롯데몰, 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자산개발이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은 최근 내부 공고를 통해 3년간 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대상은 정규직 전 직원이며 직급별로 퇴직 위로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10년 미만 연차 직원에게는 기본급 12개월, 10에서 20년차에게는 기본급 15개월, 20년 이상자에게는 기본급 18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